원주시가 원주공항에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합니다. 원주공항의 항공 수요가 수도권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국제공항 승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악산의 단풍 절정은 오는 20일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제군 용대리에서는 인제 가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향긋한 가을 야생화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광수 원주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업무 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원주공항에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계획대로라면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탑승객들이 차례차례 비행기에 오릅니다. 잠시 후 항공기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횡성군과 원주시 둔둔리 일대에 조성된 원주공항입니다. 지난 1997년 2월 개항한 원주공항은 현재 진에어의 항공기가 원주와 제주를 하루 2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이용객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항 이후 최다 이용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용객이 늘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여객터미널과 주차장으로 인해 평일에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177년 정도 조성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여객터미널 일대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공항과 여객터미널이 2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주차장도 좀 넓어져야 될 것 같고요. 좀 이 앞에도 좀 쾌적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어떠한 부대 시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요구가 빗발치자 원주시와 횡성군은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여객청사를 공항과 인접한 둔둔리 일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객터미널의 규모도 늘리고 주차장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원주공항의 시설 개선과 확장 방안을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원주시는 여객청사의 확장 이전과 활주로 연장을 통해 중대형기 및 수송기 취항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화를 통해서 강원권뿐만 아니라 충북, 경기, 심지어 서울에 있는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원주공항을 비롯해 공군 등 군부대 부지 사용 협의도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현재 양양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유령공항들도 많은 상황에서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후 과연 제대로 활용될지도 걱정입니다. 일단 원주시는 수도권 배후도시라는 이유로 공항 활성화를 장담하고 있지만 1,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쏟아지는 사업인 만큼 촘촘한 수요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6개 사업이 통과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과 월정사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등으로 3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45억 원입니다. 총 36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있고 그중에 계속 사업도 있는데요. 건전재정이라는 우리의 기본 방침에다가 또 그런 지역의 요구 이런 거를 잘 조화해서 균형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300억 원 이하의 대규모 투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내설악을 품고 있는 인제군 용대리에선 인제 가을꽃축제가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향긋한 가을꽃의 정취를 느끼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소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인제군 용대리 일대가 알록달록한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부터 보랏빛을 자랑하는 마편초와 백합까지 수만 송이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축구장 27개 면적의 정원을 수놓은 꽃만 30여 종에 달합니다. 나들이객들은 꽃밭에서 행복한 추억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청명하잖아요. 청명하면서 이렇게 국화가 우리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국화꽃으로 굉장히 연출을 잘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 꽃축제를 많이 다녀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또 신경도 많이 쓰신 것 같고.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인제 가을꽃축제는 지난달 28일 개막 후 9일 만에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볼거리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꽃밭뿐만이 아닙니다. 정원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사진 촬영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매주 토요일마다 밤에도 문을 열고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축제 초반에는 국화꽃이 많이 개화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국화들이 상당히 많이 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갈수록 국화꽃이 많이 필 거니까 멀리에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인제 가을꽃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사상 초유의 무더위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계절을 잊은 더위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흘 정도 늦었습니다. 평년보다는 엿새가량 늦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먼저 설악산 대청봉의 단풍 실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공개한 고지대 단풍 현황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보통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뒤에는 전체 산의 80%가 물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각 명소의 단풍 절정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곳인데요. 설악산의 단풍 절정 10월 20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17일, 치악산은 23일로 이달 중순이면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북한산은 10월 28일, 월악산도 28일로 이달 말이면 단풍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산과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도 10월 29일에서 30일 정도로 이달 말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은 10월 23일로 예상돼서 주변 지역보다 단풍 진행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장산과 무등산은 다음 달 초 11월 4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되고요. 두륜산은 11월 1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10월 28일로 이달 말에 가야 단풍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앞으로의 날씨 그리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유명산 단풍 현황을 보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가리산에서 맹독성 식물을 먹은 등산객이 마비 증세를 보여 구조됐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50분쯤 춘천시 동면 품건리 가리산에서 50대 등산객이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 뿌리를 섭취한 뒤 호흡곤란과 마비, 시력 저하 등을 호소해 소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투구꽃은 관절염이나 중풍, 당뇨 등의 효과가 있어 약재로 쓰이지만 뿌리는 과거 사약의 원료로 쓰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주시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4,701억 원을 교부받기로 했지만 이번 정부의 재추계 결과 313억 원이 줄어든 4,38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사업의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 규모 축소, 일몰사업 발굴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씩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월 요금은 가정용 14톤 기준 910원이 인상되는데요. 원주시는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인 45.5%와 비교해 27.9%로 낮아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열렸던 2024 양양송이 연어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양양군과 양양문화재단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축제 기간 전국에서 관광객 13만 명이 축제 현장을 다녀갔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폭염과 여름 가뭄으로 송이 작황이 저조했지만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비축제, 각종 공연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속초 지역 대표 축제인 제59회 설악문화제와 속초 음식축제도 관람객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속초 시민의 날 기념식과 통합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거리 퍼레이드, 명랑운동회, 각종 공연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또 속초 음식축제도 지역 대표 음식들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릉 대도 호보관화가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강릉 대도 호보관화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빛으로 만나는 유토피아를 주제로 강릉 출신 율곡이 선생과 교산 허균 선생이 꿈꾸던 이상향을 미디어아트 기술로 표현했는데요. 실감 미디어 월과 VR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은 강릉 대도 호보관화 주요 문화재 실내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강릉문화원은 지난해 빛으로 만나는 강릉의 신화를 주제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진행해 전국 8곳 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속초시는 국가유산 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5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8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속초가 유일한데요. 속초시는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속초 아리랑의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에 대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비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7일 김명선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점검했는데요. 강원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 7,070억 원을 확보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부 현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추가 반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강원 지역 학생 10명 중 1명은 무면허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2,000명과 학부모 600명 등 2,600명을 상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응답자의 10%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